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아톡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뉴진스를 생각지 못하게 6편까지 다루게 돼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굉장히 길게 다뤘는데,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그룹을 어떤 그룹을 이제 리뷰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삼촌께서 이제 다크비라는 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보이그룹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크비라는 팀을 고르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사이에 많은 그룹들이 데뷔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실력에 비해서 빛을 보지 못했던 그룹들이 있는데 뭐 여자 걸그룹이 이미 산펴봤고 남자 보이그룹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많이 보였는데 남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그룹이 결국에는 성공한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은 그래서 쟤네들은 실력도 있고 괜찮다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가보면은 그 상위권에 랭킹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다크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크비를 좀 일찌감치 다루려고 했었는데, 세 번째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마침 그 다크비가 그때쯤에 피크 타임이라는 JTBC에서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신인 그 남자 그룹 대상으로 이렇게 그룹 대항별 그 서바이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피크 타임이라고. 거기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게 되거든요. 마침 그때랑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고 다뤄야겠다 해가지고 좀 몇 개월 지체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이 참 다크비한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피크타임에서 되게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증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실력에 비해서는 그 제대로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크비를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크비 팬분들도 보고 있어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다크비 이 멤버들은 정말 출중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뭐 정말 올라운드로 할 수 있을 만큼 보컬, 뭐 댄스, 랩, 뭐 심지어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춘 애들인데 너무 이렇게 뛰어난 애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두고 있어요. 애들은 멤버들은 너무 뛰어나다. 근데 못 두고 있다. 못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못 두고 있는 이유는 작곡적인, 그다음에 프로듀싱적인, 그다음에 기획적인 그런 상황들이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걸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멤버들을 탓하는 내용보다는 그런 작곡이나 기획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그 포인트를 봐주셔서 어떻게 하면 다크비가 더 뜰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안 좋은 얘기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고 한국의 그 K-팝 교육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K-팝의 어떤 아이돌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는 이미 완성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예를 댄스 트레이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보컬 트레이너 뭐 등등등등. 그리고 그게 굴러가는 시스템도 이미 한 세대 전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아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작자들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다크비도 그 사항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점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크비는 9인조 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남성 그룹이고요. 2020년 2월 3일 날 데뷔를 했어요. 지금 3년이고 이제 4년 차죠. 좀 오래된 편이죠, 이 정도면. 사실은 신인이라 하기에는 이제 중견 그룹이 된 그룹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뭔가 좀 성장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팬덤명은 비비라고 네. 해서 네. 다크비의 베스트 프렌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나오는데 네. 이찬, 태호, D1, 네. D1이 이제 리더고요. 네. 네. 또 내려오면은 GK, 희찬, 룬, 그다음에 준서, 유쿠, 해리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또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네. 이찬, 태호, D1, GK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작사 작곡에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댄스 이런 능력들도 다 출중하고, 네, 랩 능력도 출중하고, 네, 보컬 능력도 출중해서 네. 정말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레벨을 갖춘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크비 유튜브 채널인데 네. 의외로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 17.6만 명 정도고, 네. 네, 이게 팬카페인데 네. 지금 팬카페가 9,300명 정도로 그렇게 그러네요.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네. 팬덤의 어떤 크기가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크비의 뜻은 네. 다크 브라운 아이즈의 이제 줄임말로 네. 아시아를 헤쳐나가는 갈색 눈동자를 가진 소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네. 다크 네. 브라운 아이즈의 줄임말이 다크비고 네. 그거를 이제 영어로 줄임말로 DKB라고 하는데 전 DKB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다크비라는 한국말보다는. 네, 저도 그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크비라고 네. 쓰고 있고, 네. 네. 그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네. 처음 데뷔 앨범이 이제 유스라는 이제 데뷔 앨범인데 네. 2020년 2월 3일날 데뷔를 했고요. 네. 메인 타이틀이 미안해 엄마예요. 네. 그래서 독특한 제목인데 네. 미안해 엄마 한번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Yeah, so brave. I'm Doc B. I will show something new in 2020. Just wait, let's get it, get it, get it. 미안해, 엄마. I'm sorry, mama.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I'm sorry, mama. I'm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We going 밤새 oh playboy들은 다 나와 now 핸드폰과 now 철부지라 해도 괜찮아 Because 청춘 고민들 앞엔 카툰 내 삶 내 가정에 다 새겨 들어 like tattoo 반복되는 일상이 모든 걸 바꿔 I wanna set you free 지나칠 필요는 없어 매일 속도를 불질러 wake up 간 미치듯이 higher we just having fun 잔을 올려봤자 해 지금 불러 같이 소확행 바닥에 눈이 게 지금 내 밖은 I can't shut my way 미안해 엄마 난 제가 좋아 미안해 엄마 노는 게 좋아 미안해 엄마 친구가 좋아 I'm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미안해 생각과는 좀 달라 Don't stop 이건 나의 balance 손들어 더 높게 high five Thumbs up and bottoms up 난 문제야 issue maker Go straight 오늘 main stage 주인공은 나 like birthday 아침마다 늘어져만 말 잔소리 거기서 뭐가 될래 들어봤자 반대로 가 high faster 한 길을 다 흘려 싹 다 잊어두고 turn up 마차 타고 가는 덜머 우리끼리 모여볼까 We can get up 오늘 모두 술을 다 여기 숨어서 숙면 없어 카페인 빼고 I wanna drink it 미안해 엄마 난 제가 좋아 미안해 엄마 노는 게 좋아 미안해 엄마 친구가 좋아 I'm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미안해 I'll be alright
신인 뮤직비디오가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는 네. 되게 정성 들여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스케일도 크고 CG도 네. 좋고 네. 어떤 뭐 구성이나 네. 뭐 색깔 이런 톤 전체적인 톤 네. 장면들 네. 그리고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네. 좋은 엄청 잘 만든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렬함을 표출한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생각만큼 이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지 않고 조회수가 아마 200만인가 233만이네요. 233만인데 233만이면은 그러니까 신인 그룹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데 신인 그룹들을 수준으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3년 전이니까 네. 누적된 걸 감안하면은 네네. 그게 아쉽죠. 이게 좀 뛰어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노래가 네네. 멜로디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이제 2020년대 요때쯤에 나온 노래들을 제가 얼핏 이렇게 되새겨 봤을 때는 네.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댄스 곡 치고는 되게 느린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020년대에는 되게 좀 빠른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경쾌하게 빨리 흘러가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크비 소리 맘마는 되게 좀 느린 편에 속한 그러니까 듣자마자 좀 느리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느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시면은 네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좀 박자가 좀 느릴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BTS의 I Need You라는 곡이 있어요. 그쵸. I Need You 박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BTS의 I Need You의 1분 20초에서 33초가 네. 간주가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1분 20초에서 33초에 간주가 나오고 이렇게 랩이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It goes round and round. 그래서 BTS I Need You를 따라 했단 말이 아니라 I Need You가 아마 2015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쯤에 어떤 경향을 네. 레퍼런스 삼지 않았나. 네. 근데 그때랑 2020년대랑 박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보다는 그 2015년 경향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약간 좀 올드한 면들이 있어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뭐라고 제가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여성 백코러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그 가사도 그렇고 네. 뭔가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네. 조금 받았는데 네 뭐냐면은 올드한 것도 맞는데요. 그 올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올드한 게 요즘 다시 나오면 세련된 올드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고주의라 해서 다시 돌아가는 리바이벌하는 그런 거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핑크 팬더리스도 사실 그런 복고주의예요. 핑크 팬더리스도 그렇고 위켄드도 그렇고 두아리파라고 아세요? 두아리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팀들이 그렇게 했는데 복고주의를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다시 요즘의 옷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패션도 보면은 패션 트렌드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근데 다시 나올 때 그대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오되 요즘의 어떤 테이스트를 입혀서 나오는데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운드는 거의 2015년 그 이전에 나온 사운드예요, 사실은. 2010년 초반 정도 초중반에서 넘어갈 때 나온 사운드들이고 이런 지금 딱 들으면 이제 EDM 사운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보면 EDM 트랩이라든지 뭐 하우스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되는데 이 트렌드가 딱 2010년도 13년도 넘어갈 때쯤에 유행했던 사운드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이거 누가 작곡했는지 이따 같이 살펴보겠지만 작곡하신 분들이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올드한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요즘 아이돌 씬에서는 좀 안 해야 되는 음악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고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복고는 아니에요, 진짜. 네. 적어도 복고면은 사람들이 이건 복고다라고 제 생각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5년, 20년 이런 시간을 찾아갔을 때 따라갔을 때 복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5에서 10년 사이거든요. 사실은 트렌드가 늦었다고 해석하는 게 저도 그렇게 한 것 같고 빨리 따라잡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써 있네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EDM 트랩이라고 써 있네요. 네네네. 그럼 너무 느렸죠. 왜냐면 요즘 트랩이라는 게 제가 그 채널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트랩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뭐 여기 트랩네이션이라는 채널도 있고. 근데 지금 요즘 그 트랩네이션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조회수 보세요. 여기 구독자가 3천만 명인데 조회수 안 나와요.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대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은 트랩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랩을 이때 했다는 거는 2020년 기준으로 해도 2020년 기준으로도 이때도 이제 슬슬 안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트랩이 한창 죽고 있을 때인데 그쵸. 트렌드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멜로디는 좋아. 멜로디는 좋고 뭐 컨셉도 좋은데 이 노래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좀 올드하다는 거를 이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올드하는 거지. 얘네들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교차 편집을 한번 보시고 퍼포먼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Yeah, so brave. I'm Doc B. I'll show something new in 2020. Just wait, let's get it, get it, get it. 미안해.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We going 밤새 oh playboy들은 답답와 now the fuck up now 쇼부지라 해도 괜찮아. Bakers 척주 고민들 앞엔 카푼 내 삶 내가 정해다 지금 들어라 탑 되는 일상이 모든 걸 받고 I wanna set you free. 지나칠 필요는 없어 매일 속도를 부르질러 wake up 미친 듯이 higher we just having fun. 전혀 올바지 않해 지금 불러같이 소확해 뻔하게 너희에게 지금 화끈하게 Shout my way. 미안해 엄마 난 제가 좋아 미안해 엄마 노는 게 좋아 미안해 엄마 친구가 좋아 I'm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미안해 Right, mama. 엄마 생각과 좀 달라. Don't stop 이건 나의 반란. 손 들어 더 높게 high five. Thumbs up and bottoms up. 난 문제야 issue maker. Go straight to the main stage. 주인공은 나 like birthday. 아침마다 늘어져와 많이 잔소리. Cause 못 가길래 들어봤자 반대로 갈 팬소리. 하기를 다 후려. 싹다 잊어두고 turn up. 막차 타고 가는데 뭐 우리끼리 뭐 break up. We can get up. 술을 다 여기 숨어서 수면 없어 카페인 떼고 I wanna drink it drink it drink it What? 미안해 엄마 난 제가 좋아 미안해 엄마 노는 게 좋아 미안해 엄마 친구가 좋아 I'm sorry mama I'll be alright mama 미안해 Break up, can't stop 내일 일은 다 민호채로 Break up, can't stop 오늘 밤 한 미쳐볼까 Break up to make up Can't stop now 크로마틱이 되게 좋네요. 뛰어나요.
못하는 수준 넘어서 뛰어나요.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퍼포먼스 능력이 첫째 힘이 넘쳐요. 네, 되게 절도 있네요. 네, 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이 군무의 어떤 합이 땅땅 맞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싱크로도 좋은데 싱크로율이 좋은 상태에서 개개인을 봐도 개개인이 너무 잘 쳐요. 그리고 그 잘 추는 와중에 랩도 잘하고 보컬도 잘해요. 그리고 표정 연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직접 안무를 짠다고 알고 있는데 안무 능력까지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 어떤 퍼포먼스적인 능력은 정말 뛰어난 애들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발전돼. 가지고 얘네들은 정말 뛰어나구나. 사실 제가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 3집 앨범 나올 때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탑급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퍼포먼스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아크로바틱, 텀블링, 브레이크 댄스 중간에 아크로바틱 동작들이 많이 나오죠. 무대 뒤에서 두 명이 양쪽에서 덤블링 해가지고 뛰어나오고 뭐 발도 찢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춤만을 위한 거의 곡이 아닌가. 물론 훅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노래가 애들 춤을 못 따라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솔직히 제가 얘기 봤을 때는 좀 가장돼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퍼포먼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에이티즈 스트레이 키즈급이다라고 하는데 노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4년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거여 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은 좋은데 옷을 이상한 걸 입혀 놓은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표현이.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의 몸에 초등학교 옷을 입어놓은 중학교 옷을 입어놓은 그래서 어색해 보이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엠믹스 할 때 화가 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애들을 스타를 못 키우는 게 화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다크비를 보면은 가슴이 막막해요. 먹먹해요. 팬들은 진짜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만큼은? 이때는 이제 모르죠.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실력은 점점 좋아져. 얘네 실력은 점점 좋아지는데 노래가 여기보다 못해져요. 그래요? 이것보다 못해질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이 강렬하잖아요. 이 컨셉이 강렬하고 에너지가 있는 컨셉이 올드하지만은 이 컨셉 자체는 강렬해요. 근데 컨셉이 되게 부드러워져. 그리고 우울해져. 그래요? 그래서 다크해져. 그러니까 진짜 다크비가 돼버려. 블루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노래를 만난다면 얘네들은 빌보드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저도 근데 이 친구들 딱 보니까 저 친구들이 이 곡을 진짜 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느낀 점은 뭐냐면은 뭐든지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근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잘 소화해내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니까 이 곡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사실 이 곡 자체는 제가 하드 캐리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하드 캐리한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 노래 참 애매한 게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올드한 노래를 얘네들의 퍼포먼스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냥 직설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은 진짜 구리거든요 노래가. 아니 진짜 그냥 제가 솔직히 못 참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듣기가 좀 힘들 정도로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그게 있는데 왜냐면은 아무리 2020년에도 보면 엄청 세련된 곡 많았어요. 그러니까 곡을 수급해올 때도 많았는데 굳이 왜 저런 가사에다가 저런 엄마라는 가사는 또 왜 나오는지. 그 가사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소리 마마가 왜 나왔을까? 엑소의 마마처럼 조금 이제 사회 문제 의식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봤는데 가사는 그런 스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이제 아침마다 늘어져 마마의 잔소리
커서 뭐가 될래? 네. 한 귀로 다 흘려. I want a drink. 미안해 엄마. 나는 노는 게 좋아. 미안해 엄마. 난 친구가 좋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20대 네. 갓 20살 된 네. 약간 사회를 아직 모르는 그런 대학생 신입생 나이에 네. 어떤 투정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청춘의 고민을 진지하게 하다기보다는 엑소의 마마를 보면은 되게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엑소의 마마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마 이상한 노래를 제목을 들고 나왔네 했는데 네. 지금 마마가 사실은 뭐 불후의 명곡에도 자주 나올 만큼 네. 명곡이 됐는데 네. 이 엑소의 마마가 네. 삭막한 사회를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서로 비판하고 이런 삭막한 세상을 좀 네. 비판하는 그래서 마마가 네. 엄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나훈아가 테스 형 부르듯이 좀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을 표현한 게 이 마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자,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토로를 하는 거죠. 이 삭막한 세상에 대해서. 혹시 네. 서태지 노래 중에 로보트라는 노래 아세요? 아, 이거 몰라요. 이게 되게 사회 비판적인 노래인데 사회 비판뿐만 아니라 여기 엄마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존재처럼 나오는데 어릴 적 얘기들이 나오네. 네, 사회 비판적인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괜찮다고는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것도 되게 옛날 노래인데 네. 저렇게 옛날 노래보다 사실 네. 안 좋다는 그래서 거죠. 2020년대의 다크를 생각하면은 이때는 네. 20살 초반이고 네. 10대이기도 하고 네. 그러고 보면 저런 가사가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나올 수 이제 있죠. 제가 이 네.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이런 노래를 쓰려면은 네. 저 정도 철부지 수준은 안 된다. 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서는 나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청춘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엑소의 마마 같은 그런 노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런 가사 있잖아요. 요런 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진짜 이렇게 사는 애들이 하는 음악이 있어요. 힙합하는 애들. 그러니까 막 uneducated kid 막 이런 애들. 이런 uneducated kid 아세요? unedu라고 부르는데 unedu 같은 이런 애들은 진짜 이렇게 살아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이런 애들이 음원 차트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근데 저런 뭐 음악으로. 이런 또 네. 컨셉은 아니잖아. 근데 뭐 진정성도 이 정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통 힙합이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뭔가 DNA적인 요소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중성을 노리는 거면은 네. 매니아층이 아니라 대중성을 노리는 거면은 네. 대중성 있게 네. 좀 스케일을 커서 그래서 이제 임팩트 있게 뼈 때리는 가사가 좀 필요하다. 이제 여기서 뼈 네. 때리는 가사라 뭐냐면은 사회적인 이슈, 좀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스케일보다는 좀 사회적인 스케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네. 소리 마마 미안해 엄마라는 이런 노래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마마가 아닌 그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 또는 세상 뭐 그런 의미로 조금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확장되거나 전환된 개념. 네, 전환된 개념으로. 헤이 맘마 데이비 게타는 되게 그 약간 연인들께 끈적끈적한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서조차 마마가 엄마의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네. 팝송에 보면은 마돈나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다나라고 하죠. 네. 마돈나가 젊었을 때 파파돈 프리츠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1980년도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큰 이슈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혼전 임신에 관한 내용이야. 아빠한테 반항하고. 아빠한테 반항하고 나 임신했어라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어차피 겉모습만 보면은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혼전 임신은 맞는데 네. 혼전 임신을 했는데 그거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나는 이 이세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지킬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나의 사랑을 가볍게 봐지 말아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10대 철없는
어떤 혼전 인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 진지하게 사랑에 임하고 있으니 내 사랑을 이해하고 지켜봐달라에 대한 내용인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 노래 들었을 때 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네. 미국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이 마돈나의 파파 돈트 프리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싸가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저땐 또 엄청 보수적일 때죠. 네, 미국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미국조차에서도 네. 저 노래에 대해서 네. 되게 엄청 때렸던 노래인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1983년도에 나온 민혜경 김현준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가사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네. 엄청 좀 반항적인 가사로 들렸어요. 지금 들어보면 당연해.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 거잖아요. 네네.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성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인데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유교 거리란 말이 있잖아요. 네, 유교걸. 지금도 유교 거리란 말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셌겠어요. 이때는 뭐 장난 아니었죠. 엄마 나 잘 키워주는 거 이해해요. 아빠 저 잘 키워준 거 이해해요. 하지만은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지곡까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사에서 기피하는 노래가 됐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랬을 때 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노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크비가 이제 소리 마마 같은 노래를 앞으로 또 뭐 소리 마마 파트 2 뭐 이런 거 만들게 된다면은 네. 좀 서정적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좀 사회적인 이슈를 생각하면서 네. 만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20대 중년으로 가는 청년의 나이로 때는 좀 진지하게 그런 가사를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그래서 소리 맘마 외에 이제 네 곡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유스, 고업, 엘리베이터, 삼성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가사도 재밌는데 신인 그룹 치고서는 이 전체 곡들이 좋은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올드하다는 이제 그 중심에는 그 용감한 형제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네. 신인 데뷔 앨범으로는 좋다. 그리고 보컬 랩 퍼포먼스 실력도 좋다. 하지만 타이틀곡이 아쉽다. 그래서 좀 매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은 맵지 않은 고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네. 되게 재밌는 게 네. 당연히 이 음악이 네. 음원 차트에 검색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검색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교차 편집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좀 이게 좀 이건 흉이 아니라 팩트인데 네. 교차 편집을 검색을 해보면은 네. 한 곡이 나와요. 딱 하나. 그러니까 보통 신인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네. 교차 네. 편집을 검색을 하면은 한 3-4개 나오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교차 편집을 검색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홍보 부족한 이유는 있어요.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뮤직비디오를 그 원더 K라는 곡에다가 이제 그쵸. 했는데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이게 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네. 가수 채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원더 K 같은 음원 채널이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는 좀 그렇고 보통 이제 금소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수 채널에는 뮤비를 안 올려. 네. 가수 채널에서는 프레틱스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고, 네. 그 다음에 회사 채널에서 뮤비를 올려요. 그리고 회사 채널에만 뮤비를 올리는 데도 있고, 네. 원더 K 같이 이렇게 음원 채널에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는 MV를 안 올렸어요. 뮤직비디오를 안 올렸어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면은 뮤직비디오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렌드가 늦은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대에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걸 보면은 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때 이미 당시 다른 회사들은 원더 K도 올리고 자기 회사 채널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네.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네. 브레이브 걸스가 떡상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전이에요. 그 전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은 원더K에 올린 거죠. 원더K에 올려놓고 말 그대로 음원 유통사에 또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그쪽에 올린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애매했던 시기라서 사정은 이해가 되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구독자 수가 40만 명인가 그래요. 그래도 40만 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다고 생각. 홍보적인 어떤 방안에 있어서 미흡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소리 맘마가 덜 홍보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떡상을 하죠. 역주행하면서 그렇죠. 네. 2020년 이제 5월달 돼서 이제 다시 러브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그 중에 메인 타이틀은 오늘도 여전히란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Yeah. DKB. So brave. 어제 우연히 널 봤어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 Ain't nobody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 I need you. 난 매일 네 생각에 아직도 난 잊을 수가 없지만 바보같이 남자답지 못했어. 항상 지난 시간만을 후회만 해.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괴로워. 죄책감에 잠 못 들어 한숨만 쉬네 yeah. 마치 불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Baby girl I'm ready to go back.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너는 나의 파vor이자 미래. 그러지 말고 내게 기대. 오늘도 내일도 네가 없인 없어 나의 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Yeah, we always feeling good. 우리 둘의 왕대 bro. Bring back 내 dream and native flow. 매일 밤에 get out to flow. 너에게 부를게 switch on. 오늘도 여전히 switch on. I can't forget you. 눈을 감아도 that's you, yeah. 이럴 줄 몰랐어. 갈수록 커지는 무기력에 난 지쳐. 오늘도 여전히 네 이름 부르면 한숨을 또 내쉬어. 좀 올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튠이 나와요. 안 그래도 올드한데 더 올드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다크비 멤버들이 퍼포먼스가 좋아요. 교차 편집 한번 보시면은 Yeah. DKB. So brave. 어제 우연히 날 봤어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 Ain't nobody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 I need you. 난 매일 네 생각에 아직도 난 잊을 수가 없지만 바보같이 남자답지 못했어. 항상 지난 시간만을 후회만 해.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괴로워. 죄책감에 잠 못 들어 한숨만 쉬네 yeah. 마치 불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Baby girl I'm ready to go back.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너는 나의 파vor이자 미래. 그러지 말고 내게 기대. 오늘도 내일도 네가 없인 없어 나의 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Yeah, we always feeling good. 우리 둘의 왕대 bro. Bring it back 내 dream and native flow. 매일 밤에 get out to flow. 너에게 부를게 switch on. 오늘도 여전히 switch on. I can't forget you. 눈을 감아도 that's you, yeah. 이럴 줄 몰랐어. 갈수록 커지는 무기력에 난 지쳐. 오늘도 여전히 네 이름 부르며 한숨을 또 내쉬어. Don't wanna cry, don't wanna cry. 한심해져 my baby. 한숨을 푹 쉬어봤자 똑같다 하루가 매일 매일. 알지 못했던 것들이 괴로워. 죄책감에 잠 못 들어 한숨만 쉬네 yeah. 마치
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대로 Baby girl I'm ready to go back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너는 나의 과거이자 미래 그러지 말고 내게 기대 오늘도 내일도 네가 없인 없어 나의 미래 오직 너 하나만 날 위해 오늘도 여전히 I love you 시간이 흘러도 난 안 변해 널 늘 원해 너란 사람을 기억 저편에 묻어두긴 너무 아쉬워 yeah 그리워 너의 입맞춤 매 순간 baby I want you 난 오늘도 내일도 애살을 쓰고 I love you Oh I love you oh, yeah 잘 봤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에 저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 생각하면은 그만 보고 싶은데 퍼포먼스를 보면은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정적인 거예요. 정적이고 올드하고 네. 특히 인위적이고 과도한 오토튠은 더 올드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 오토튠은 2023년도에도 사용이 돼요. 이 오토튠이.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오토튠이 이렇게 집착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거고. 이게 왜 또 이게 제가 약간 음악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오토튠은 사실 요즘 힙합의 핵심 악기가 됐어요. 그래요? 훨씬 더 옛날보다. 음악 트렌드 중에 한때 유행했던 게 레이지라고 있어요. 레이지. 미스터 레이지라는 이것도 몇 년 됐어요. 벌써 이게 벌써 2년 됐어요. 이게 엄청 트렌디했던 음악이거든요. 물론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지만 이 트렌드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잠깐. 네. 이건 오토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음악이에요. 이게. 네. I love Flippy Wet. I can't see a damn thing if they guap. I can't see a damn thing if they guap. Yeah, they like Stevie. They can't see me. They won't beat me. I'm in that guinea. Look like zucchini. Wanna feed you. And they need me. She won't please me. Cause she need me. 들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되게 오토튠이 거의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오토튠도 세부적인 조정이 돼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민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완전히 처음에는 정도를 좀 낮췄다가 뒷부분에 정도를 세게 하고 그런 건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발음이나 어떤 음정에 따라서 그게 민감도를 그러니까 정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할지. 뭐 내추럴하게 예를 들면 뭐 비브라토를 너무 없애지 않고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저렇게 좀 저 정도면 많이 빡세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살짝 들어간 정도 느낌인데 빡세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그리고 그 드레이크의 패션 프루트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게요. 잠깐. Listen, seeing you got ritualistic, cleansing my soul of addiction for now, cause I'm falling apart. Yeah, tension between us just like picket fences. You got issues that I won't mention for now, cause we're falling apart. 드레이크가 이런 멜로디 되게 잘 뽑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히트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부 다 오토튠이에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거슬릴 정도의 심하지 않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게 얘네들 실력이에요. 요기스트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네. 뒤에 네. 가면은 더 네. 많이 오토튠이 나오거든요. 여기 오토튠 들어갔네라는 걸 무시증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매드몬스터 얘네들이 오토튠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It's like a blow, blow, blow. 차라리 더 어두워지면 좋겠어. 이 세상에 스위치가 있다면 꺼버릴 거야. 아, 예, 그쵸. 이리 와 너의 입맞춤 매 순간 baby I want you. 이게 왜 이질적이냐면은 사실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힙합하는 애들이 오토튠을 엄청 써요. 이 정도로 써요. 쓰는데 걔네들은 괜찮은 게 진짜 대놓고 그리고 멜로디가 이렇게 허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멜로디가 훨씬 복잡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괜찮은데 얘네들은 멜로디는 2015년 멜로디예요. 그걸 맞아요. 2015년 멜로디라도 오토튠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딱 그 2008년도 감성 나오거든요. 그래. 2008년도 그쯤에 2006년도 이쯤에 오토튠이 막 이제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 도입하기 예. 시작한 때 그때 나왔던 사운드가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네. 좀 올드해. 올드하게 되는 게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토튠의 사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용 안 하냐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탑라인 멜로디 문제다. 멜로디 문제. 이 비트 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적인 거 하나 또 굳이 하나 꼬집자면은 이 드럼 같은 사운드가 엄청 올드한 사운드예요. 지금. 쿵빵 할 때 저런 드럼 사운드가 진짜 올드. 요즘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훨씬 세련된 사운드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못 구해서 못 쓰고 막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로듀서 역량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음악이 올드한 것도 있지만은 오토튠이 뭐 올드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그냥 프로덕션 자체가 감 자체가 뭔가 좀 소스 선택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과거에서 정지된. 네,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거 하나 찾았어요. 뮤비는 또 조금 요즘 결이에요. 뮤비는 괜찮아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뭔가 뮤비 제작자와 음악 제작자의 약간 그렇지. 뮤비 제작자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다 다른 건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 음악만 조금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발전 가능성이 안 보여지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제가 그래서 이거 사전에 공부할 때 그 크레딧을 다 찾아봤어요. 작곡 크레딧 이런 거. 근데 이따가도 물론 같이 얘기하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나와요. 용감한 형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 곡에는 용감한 형제. 항상 용감한 형제가 포함돼 있어. 그리고 타이틀곡 아닌 거는 용감한 형제가 없어. 그러니까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건 무조건 타이틀곡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닌데 그게 이득이 과연 있는 건가를 의문이 들 정도로. 내 생각에는 이제 하던 사람이 계속해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타이틀곡이 하던 사람 용감 형제를 포함해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2020년도부터 뭐 레드 제이 마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용감 형제는 항상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작곡가 그룹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인하우스 위주로 많이 하셨네요. 브레이브걸스 하시고 브레이브걸스랑 차별성이 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LDN 노이즈 이런 사람들한테 곡을 맡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이걸 딱 느끼면서 이거 프로듀서진들을 조금 고려를 다시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참 그래서 이게 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저는 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크비랑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그룹이랑은 맞을 수 있어. 근데 다크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그게 항상 전 나이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뭔가 나이.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들 나이도 중요하다고. 저번에 민희진 대표님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 릭 루빈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고사처럼 생겼죠. 근데 이분이
수많은 히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메가 히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힙합부터 락, 힙합 뭐 여러 가지. 이분이 프로듀싱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굵직굵직한 거 많이 하셨는데 80년대부터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LL 쿨 J, 네. 엄청난 거 많이 퍼블릭 에너미도 하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하고 믹 제거도 하고 나인 인치 네일스도 하고 시스템 오브 다운 이거 엄청 유명한 팀이거든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도 하고 이런 락 힙합뿐만 아니라 샤키라도 하네. 네, 나중에 이제 더 링킨 확장돼가지고 2010년대 와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델도 하고 하네. 아델도 1위 만들었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호불호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구리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 프로듀서들이 배워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되면 안 되는 지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빠져야 될 때 확 빠져요. 그래서 욕 먹는 게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욕 먹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프로듀싱 할 때 보면은 그냥 누워 있어요. 재밌는 게 누워 있어도 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일반적인 프로듀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막 앞에 나서서 막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미디 시퀀싱도 막 하고 뭐 기획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그 아티스트를 데려다 놓고 뭐 하냐면 뒤에서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밈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밈이 뭐냐면은 나는 음악을 만든다. 하지만 악기 다룰 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해요 이 사람을.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악기를 아예 못 다루고 정말 막 아예 시퀀싱 자체를 못 하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데 못 하는 것처럼 그냥 비춰질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예 안 하는데 왜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전체적인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프로듀서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가 들고 자기가 감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그 자기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중앙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 약간 모종의 불안감이 있나 봐요. 약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현역이 아닌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늘상 해왔던 거라서 못 놓는 거예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시혁 의장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브 올드해지겠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해야 되는 역할은 좀 멀리에서 봐야 돼요. 한 발치 좀 떨어져서 걔네들 좀 하게 냅두고 네. 최종 컨펌에서 조금 이제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느낌은 지금 이 곡의 느낌은 뭐냐면은 그 용감한 형제 이분이 그 중앙에 앉아 있는 느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분의 감성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포커스가 하려는 포커스가 그거예요. 중앙에 앉지 말라. 앉기는 앉되 독점해서 중앙에 앉지 말라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되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어떤 프로듀서를 좀 키우든 좀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협업을 하든 간에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독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되는 공식을 가진 회사가 JYP예요. JYP.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중앙에 앉아도 되는 회사는 회사가 이제 JYP인데 왜냐면은 JYP는 조금 독특한 게 본인들만의 어떤 음악 그런 스타일을 조금 선점한 개념이라 가지고 올드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JYP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깊고 그렇죠. 전통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뿌리가 깊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도사 같은 그 사람 릭 루빈이요? 그 사람 같이 참여할 때가 빠질 때를 아는 그 정도의 레벨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제 바꿔 말하면은 용감한 형제가 JYP를 좀 닮아서 빠질 때와 들어갈 때를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그 나이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현역인 거지. 한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박진영 씨도 그렇게 했다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좀 치고 빠지는 걸 배우는 건데 사람이. 맞아.
근데 저는 저번에도 뉴진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희진 대표님도 그렇고 나이에 맞는 자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이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이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특히 이런 음악은 트렌드가 엄청 민감하잖아요. 하루만 해도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감하려면은 온종일 음악만 듣고 있어야 돼요. 온종일 음악만 듣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더 빠르게 트렌드 흡수하려면은 현지에 있는 뭐 클럽이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베뉴에 있어야 돼요. 매일.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해외 막 스포티파이 이런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사람들이나 A&R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대표는 절대 못하죠 그렇게. 그래서 민희진 대표님도 보면은 요즘 음악들 안 올리고 옛날 음악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자기를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음악 좋아하는 약간 프렌치 팝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네. 파트. 그래서 트렌디하게 가는 게 아니라 클래시컬하게 가는 쪽을 자기 퍼스널 브랜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차라리 좀 클래식한 방향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용감한 형제 이분은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음악을 그렇게 막 엄청 막 클래식부터 재즈 뭐 아까 얘기했던 뿌리가 깊지 않은 네, 거죠. 뿌리가 깊지 않아요. 민희진 대표보다 훨씬 얕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이미 한계가 너무 명확한. 그래서 저는 프로듀서에서 지내서 좀 과감하게 좀 빠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완전히 빠져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같이 동참은 하되 한 발짝 물러서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텔 & 보이즈 같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직캠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직캠으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다크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조금의 틈을 보여줘 baby 다른 남자들은 different oh no 너의 진심을 받아줘 baby I got too many right 널 데리러 와 to keep it alright 내 술자리가 더 좁아져가 자꾸만 더 그때와의 거리가 멀어져가는 것 같아 뭔가 지쳐해 다른 boys back up back up 날 그녀 주위에서 발을 빼 거기서 뒤로 좀 물러서 Get your face up 그 못생긴 얼굴 좀 치워줄래 너는 그녀 놀리지 않아. 얘들 되게 활달하고 개구쟁이 같은 모습들이에요. 에너지는 진짜 좋네요. 에너지 진짜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음악에다 이런 정도의 텐션이 나오는지. 사실 이 노래도 방금도 트로피컬 하우스인데 장르가 2010년도에 유행했던 장르예요. 맞아,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치겠네요 진짜. 그런데 얘네들은 거기에서 에너지를 어쨌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런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에너지를 소화하지 못해서 노래가 안타깝다는 거고. D1이랑 이찬, GK 얘네들이 작사 작곡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수준이 높지 않은데 그 신인치고는 이런 작업에 참여한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 데뷔했던 유스라는 앨범보다는 좀 무난해진, 평범해진 멤버들 실력 자체는 더 세련되어지고 힘은 여전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음 앨범을 보시면은 앨범이 자주 나와요. 예, 다작을 해요. 다작.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워크하드, 제가 이제 이때부터 다크비를 주목하게 됐어요. 이 워크하드 난이라는 노래가 되게 우울해요. 되게 우울한데 퍼포먼스가 좋더라고. 야, 이것도 또 퍼포먼스가 또 다 퍼포먼스가 막 에너지가 분출하는데 노래는 우울해. 아주 묘하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도 좋아요. 큐피도 나오네요 여기도. Yeah, so brave. For you, for you.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여기가 어울리지 않아 초라하고 말없는 너와 나의 식사 넌 너무 빛나니까 넌 화려해야만 해넌 아름다우니까 난 이래야만 해 너와의 미래를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해 넌 페너스 와인 페라리와 와인 그런 게 너에겐 더 어울려 예쁘니까 너를 위해 열심히 난 일을 해야 돼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yeah, yeah. For you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Yeah yeah for you 넌 아름다웠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난 뭐든 다 해줄게 baby you're the only one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all day all night 계속 빛나만의 life 보세요 cardio 전화올려 빨간 radio 서내리는 모습은 화보 그 자체 발광된 눈앞에 맛이 흘러 drip drip 오늘 따라 넌 더 lit lit like red red like lipstick wanna lick it wanna lick it yeah 9 to 5 론 부족해 9 to 9 너만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난 Until the day I believe 다 줄게 내게 only 너와의 미래 위에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스마일 페라리와 와인 이런 게 너에겐 더 어울려 예쁘니까 너를 위해 열심히 난 일을 해야 돼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yeah, yeah. For you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Yeah yeah for you 넌 아름다웠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난 뭐든 다 해줄게 baby you're the only one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I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I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Hey day I make you feel like a princess 넌 그럴 자격 있어 Miss Beautiful I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I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Hey day I make you feel like a princess 넌 그럴 자격 있어 Miss Beautiful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I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yeah, yeah. For you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I 이래 work hard, 난 매일매일 hustle hard.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뮤직비디오가 네. 그 이제 여기서부터 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 조회수를 보시면은 1288만 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네. 이제 브레이브 걸즈 이슈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우울하고 마이너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퍼포먼스는 되게 파워풀해요.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yeah, yeah. For you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Yeah yeah for you 넌 아름다웠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난 뭐든 다 해줄게 baby you're the only one 매일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요 all day all night 계속 빛나만의 life 보세요 cardio 전화올려 빨간 radio 서내리는 모습은 화보 그 자체 발광된 눈앞에 맛이 흘러 drip drip 따라 넌 더 lit lit like red red like lipstick wanna lick it wanna lick it yeah 9 to 5 론 부족해 9 to 9 너만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난 Until the day I believe 다 줄게 내게 only 너와의 미래 위에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스마일 페라리와 와인 이런 게 너에겐 더 어울려 예쁘니까 너를 위해 열심히 난 일을 해야 돼 You're so beautiful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yeah, yeah. For you 매일 난 이래
음악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노래 멜로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울하고 저 멜로디에 파워풀하게 춤을 추더라고요. 특히 준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먹을 마치 펀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에너지 가지고 춤을 추는데 야, 쟤네들 조금 특이하다. 보통 사람 애들이 아니다. 실력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아 노래가 좀 잘 받쳐주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유심히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죠. 이제 이제부터 나온 노래들이 대부분 이런 톤이에요. 가지고 난 이래 왜 일단 노래 제목부터 우울해. 난 이래. 이거 혹시 누가 작사를 한 건가요? 저기 나오잖아요. 작사가 오 마이 갓. 다 이래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닌 게 그리고 난 이래가 이러다는 뜻인데 난 이래. 내 처지는 이래. 내 모양은 이래. 내 현실은 이래.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울해. 그러니까 이 노래는 들을수록 우울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이 노래에 저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좀 머리가 어지러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매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용감한 형제님이 이 다크오브에 대해서 분석 파악을 잘 못하고 있나? 다크오브 애들은 에너제틱하고 활발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개구장이 같은 모습인데 용감한 형제님은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모습을 이 사람 얘들을 통해서 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애들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나? 그게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드레이크의 뮤비인데 Virgil got a paddock on my wrist going nuts. Niggas caught me slipping once, okay, so what? Someone hit your block up, I tell you if it was us. Man, a house in Rosewood, this shit too plush. Say my day's a number, but I keep. 자 일한다고 나오죠. 이게 약간 이런 감성이 있어요. 외국 애들 그 힙합하는 애들의 그 스트릿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그 일한다는 게 진짜 그냥 그런 일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얘네 의미에서의 어떤 작업을 의미해요. 그 작업이 작은 의미에서는 음악 작업일 수 있지만 얘네들은 진짜 막 힙합하는 애들은 진짜 갱들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거기에는 되게 바이올런스한 뜻도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감성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다크비의 지금 이 곡 있잖아요. 네. 이 곡에 이런 좀 매칭 안 되는 감성이 왜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미국적인 감성을 현지랑 안 맞는 여기에다가 순화시켜가지고 막 어거지로 그것도 나이가 어린 애들이 이걸 만든 것도 아니고 제대로 분석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옛날부터 이런 지적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런 한국에다가 이식할 수 없는 감성을 자꾸 가져와가지고 뭐 외국 애들은 진짜 막 스트릿에서부터 총질하면서 올라온 애들인데 마약 팔고 근데 그거를 막 그냥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현실 문화를 그쵸. 다 담지 못한 채로 네, 막 욕은 막 욕대로 막 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엄마한테 그냥 등골 브레이크 하면서 엄마 돈 빨아먹는 애들이 뭔 힙합이냐 막 한국에서는 깽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눈치 빠른 애들은 사랑 얘기로 그냥 돈 되는 음악으로 빠지는 게 힙합의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한층 더 꽈가지고 나온 게 이건데 순화해서 나온 게 이건데 너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너는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네.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일할 거야. 그러니까 일한다는 이유가 이제 깽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너는 예쁘니까 일한다로 넘어온 건데 이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드스쿨 힙합 보면은 걔네 인생이 다 녹아 있어요. 진짜 감히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드레이크 거는 묵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깽적인 거든 현실적인 거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묵직하진 않아. 묵직하진 않고 전혀 아니죠. 그 어떤 깽 문화의 우울함만을 여기에 담았어. 그러니까 우울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또 노렸다면은 또 할 말이 있는 게 막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 또 MZ 세대 또 감성으로 또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또 담았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너무 또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MZ 세대들은 우울한 거보다는 아니죠. 밝은 거 좋아하고 내일 우울하더라도 오늘 현실은 밝게 살고 싶어하는 게 MZ 세대의 감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40대가 생각하는 MZ 감성이지. 저는 이게 제가 생각난 기획은 뭐냐면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네. 그럼 좀 용기를 가지고 더 펑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반항적이고 차라리 아예 애초에 그냥 그런 힙합을 모토로 해가지고 차라리 힙합이 나요. 그냥 좀 빠꾸 없이 또 막 아이돌이라고 너무 사디지 말고 좀 거칠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건 뭐 거친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상한 그 와중에 춤은 잘 쳐.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어지럽다는 그래서 게 그런 얘 거예요.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저는 이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먹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텔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청량해요. 오늘 너의 마음을 꼭 확인하고 싶어. Tell me who you love the most. Tell me girl I really wanna know. 1분을 줘가 아까워서 please say my name right now. 이런 모습이 TV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코레오그래피 비디오고 TV에 나오는 모습은 저렇게 약간 우울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궁금한 게 이 곡은 누가 작곡과 작사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많으시네요. 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 노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청량한 표현하는 건 괜찮고 올드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좀 올드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점점 더 올드해지고 있다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올드해요. 다 올드한데 이것도 올드하고. 이게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는 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느낌인 거죠, 저도. 이게 상대적인 느낌이지 사실 아웃풋만 보면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아웃풋인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아웃풋을 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음악을 만들면은 저도 그 모든 걸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올드해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올드해지지 않으려면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음악들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스포티파이 막 이런 것만 봐도 다 추천해주고 막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다 이미 좋은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최신 음악들 다 들려주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주고 A&R들이 뭐 다 해주니까. 근데 큐레이터들도 장난 아니게 빨라요. 외국 큐레이터들은 음악 큐레이팅 하는 게. 근데 그 레퍼런스라도 좀 좋은 거를 갖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이 음악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유행이 5에서 7년 정도 전의 스타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듣다 보면 와중에 뭐가 생겼냐면은 BTS를 많이 참조하는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BTS 참조하는데 BTS의 2015년도부터 2018년도를 많이 좀 벤치마킹 삼았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라는 노래를 보면은 그 BTS의 Young Forever라는 노래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I'ma keep it straight 100 근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의 날짜를 봄 시간만 지나간 느낌이 있어 now Downtown 빈 무대에 섰을 때 괜한 공허함에 난 겁을 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보면 롤모델을 그러니까 BTS 삼은 건 좋은데 작곡하는 사람들이 노래의 롤모델을 BTS의 2015년도, 18년도 사이를 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BTS도 당시에는 엄청 올드하고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사실 노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2015년도 이럴 때. BTS가 성공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BTS는 서사를 통해서 성공한 팀이지 음악으로 성공한 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얘네들은 음악이 막 엄청 좋고 음악으로 뭔가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런 팀이 아니고 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두 수 정도 뒤에 있어요. 음악은. 그리고 음악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요즘 스타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뭐 요즘에는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이 껴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그걸 노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노래 퀄리티는 좋지만 뭐 트렌디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BTS는. 근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얘네들은 노래 그때 그 저희한테 댓글 주셨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노래 그 좋은 유무를 떠나서 뭔가 팔리는 IP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게 된 게 BTS예요. 얘네들은 그게 운 좋아서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꾸준히 쌓아와서 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신인이잖아요. 다크비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따라하는 거는 완전히 오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오판이라는 자기네 거죠. 색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완전한 오판이고 뭐 따라할 게 없어서 이걸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따라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진짜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노래들을 볼 때 BTS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니 레퍼런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때가 또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이 앨범은 전체적으로 멜로디가 좋은데 분위기가 마이너하다. 그 와중에 멤버들은 에너제틱하고 테크닉도 더 나아졌다. 보컬 랩 실력은 더 좋아졌다. 아까 라이브 하는 것도 봤지만 그리고 이제 MV 조회수가 좋아졌다. 갑자기 몇백만이었다가 1288만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원더케이 채널에 올렸던 뮤비를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브레이브 걸즈가 롤린 역주행 이슈가 터져서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때쯤에 다크비가 브레이브 걸즈 후배 그룹이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브레이브 걸즈 그 컨텐츠 찾다 보니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가니까 이 다크비가 얘네들 후배였구나 그 알게 되고 뮤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롤린 역주행 이슈가 터지면서 이 다크비 뮤비를 보게 되지 않았나. 이것도 이제 제 추측인데.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조회수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제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조심을 할게요. 근데 제가 왜냐면은 그냥 의심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아무리 롤린이 역주행했어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유입이 됐나요? 이게 음원 차트 순위에 안 들어갔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뭔가 입질이 있을 정도는 왜냐면 이게 뉴진스도 1000만 넘기 어려워요. 초반에 이 힘이 받쳐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이후로 이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을 넘겨요.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결과물인지 어떤 가정에 의한 결과물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홍보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레벨은 됐다. 그러게요. 요 정도 요 상황에서는 지금은 브레이브 걸즈가 빠져나갔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나쁜 얘기를 하면 왜 못 살렸냐 기회를. 뭐 그런 얘기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정도 조회수 나오면은 이게 계속 1000만이 찍혔다며요. 그러면은 구독자가 40만이라고 했죠. 네네. 40만일 수가 없는데? 한번 가볼까요? 45.7만 명이네. 구독자 수가. 다크비가 그렇게 해외 팬들이 많나요? 다크비가 일단은 댓글 봐서는 해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요것도 얼마 전에 나온 건가 보네. 2주 전에 나왔네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좋게 얘기하면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홍보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위에 올리지 못했냐.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여기 이 댓글이 너무 강렬하네요. 비스트인 줄 알았다는 게 비스트가 되게 옛날 그룹이잖아요. 올드해요. 말했잖아 올드해요. 저도 사실 이 뮤비도 제가 봤었는데 사전에 공부하면서 뭔가 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회수가 높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스쳐질 가능성이 큰 걸 수도 있어요. 조회수가 높은 이유가 비주얼 때문에 그런가?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서 비주얼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크비 난 1위를 봤을 때 쟤네들이 정말 특별한데 인기는 없겠다. 되게 재밌는 그 판단이 쓰더라고. 얘네들 정말 실력은 있는데 인기는 없겠다.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룹이에요. 근데 원래 그 인기가 그 이해가 좀 되는 게 그래도 이런 비주얼적인 거는 그래도 좀 좋아요. 괜찮은 편이라서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유입 자체는 될 수 있는데 이제 고정 팬이 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조회수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인 건데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The Dice is Cast인데 네. 여기에 이제 줄 거야라는 이제 곡이 타이틀곡이 되죠. 아까 전에 난 이래가 세 글자예요. 줄 거야도 세 글자예요. 또 앞으로 또 세 글자 제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무슨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번에도 이분들이 다 하셨네요. 네. 아니 진짜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은 네. 타이틀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로. 이게 무조건 용감 형제예요. 무조건 용감 형제. 다른 나머지 수록곡도 그런지 진짜 궁금하네요. 나머지 수록곡은 좀 사왔겠지? 나머지 수록곡 네. 다 자체적 작곡이에요. 아니 진짜요? 용감 형제가 빼주고.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저게 지금 그래도 정규잖아요. 이게 정규 맞죠 이거? 정규는 열곡인 거 보니까 정규인 것 같은데. 정규고. 네. 대단하다 진짜. 이거 릴리즈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엄마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아마 새로운 곡이 두 곡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볼게요. 줄 거야가 어떤 분위기인지 예상이 될 거예요. 네.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조회수는 1,300만 나왔어요. 네. 여기서도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약간 빅뱅 감성인데 옛날? You're the only one I love. Please be my love. 나 절대 이대로는 포기 못해 후회할 것 같지만 all day 걸음질 치고 싶지 않아 남자답게 부딪히는 것이 my way 드라마의 끝이 어떤 finale. I don't know but I gotta go. 널 잃고 싶지 않아. So I have to do my best. There's no second chance. 난 지금 벼랑 끝 서서 yeah. 간절히 기다려봐. Call your reply. Then what you gonna say? 널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연락조차 안 될 때면 죽겠어. 나만 바라보면 정말 좋겠어. 너에게만 따줄 거야 baby my heart.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I'll give you all girl.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All in all in.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Picture me rolling.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다 줄 거야. 가진 건 모두 all in all in. 한치의 고민은 망설임. 내겐 없어 girl you deserve it. You deserve the best and I got it. 넌 내가 잡은 최고의 조합. 끝까지 갈 테야 난 너와. 이미 던져진 주사. All I gotta do is 내장의 breathe. East Coast 튕겨 잭팟 전부 다 throw down 맞으면 mascot 너 위에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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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all me youn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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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데려갈게 저 맨 위 그때까지 나는 sure can't stop Stay tight 그 순간 I've been my entire life So I have to do my best. There's no second chance. 난 지금 벼랑 끝에 서서 yeah. 간절히 기다려봐. Got your reply. Then what you gonna say? 너를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연락조차 안 될 때 난 죽겠어. 나만 바라보면 정말 좋겠어. 너에게만 따줄 거야 baby my heart.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I'll give you all girl.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All in all in.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Picture me rolling.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다 줄 거야. 아주 조금의 후회도 없어 내 전부와 바꾼데도 또 누가 뭐라 해도 똑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I'm all in just like this. 너를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연락조차 안 될 때면 죽겠어. 나만 바라보면 정말 좋겠어. 너에게만 따줄 거야 baby my heart.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All in yeah.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Yeah.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All in yeah. 줄 거야 모두 줄 거야 모두. 다 줄 거야.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중립기어를 조금 박으려고 했거든요. 이거 리뷰하기 전에는. 근데 그냥 진짜 욕 먹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처음에 무슨 백투 2006년 한 줄 알았고 아니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만 그냥 볼게요. 그냥 이 멤버들은 문제가 없고 일단은 저 코디 자체는 코디나 이런 것들은 스키즈를 엄청 의식한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 이 스키즈 패션인데 딱 봐도 저 머리 빨간색 저렇게 염색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스키즈가 먼저 했었던 거거든요. 다. 뭐 트렌드 따라 하시면 뭐 나쁘진 않죠. 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노래 없나요? 그 아까 전에 그 저는 도입부는 빅뱅 노래. 빅뱅 같고 저는 뭐 했냐면 중간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은 애프터 스쿨의 너 때문에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근데 이 애프터 스쿨의 너 때문에 누가 작곡했게요? 모르겠네요. 용감한 형제. 아 그렇구나. 저기 보면 왼쪽에 가사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너 때문에 가사인데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정주지 말 걸 그랬어 붙잡지 말 걸 그랬어 왜 이렇게 혼자 나 아파. 이게 이제 저기 보시면은 너를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여자조차 안 될 때면 죽겠어 나만 바라보면 정말 좋겠어. 요 라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자기의 노래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적용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노래의 차이가 12년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여자 걸그룹 노래의 가사란 말이에요. 저 들었을 때 이때가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랬을 때일 거예요. 제가 아마.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는 그래도 이때 나왔을 때 저 애프터스쿨이 나왔을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빅뱅이 사실 거짓말 같은 거 했을 때로부터 얼마 안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거 뉴진스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뉴진스 어떤 그분이 댓글에 뭐 이때 당시 시부야 K 같은 거 생각난다. 근데 이때 한창 2006년도에서 9년도 사이에 시부야 K가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인사이드에 트렌드 인사이드에는 그렇죠. 끝자락에는 들어오는 곡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한다는 12년 지난. 근데 더 뭔가 테러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무슨 트랩을 집어넣어가지고 힙합 그러니까 좀 이식을 좀 잘못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뭔가 이런 장르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방금처럼 이 시부야 K 느낌 낼 거였으면은 저 킥 패턴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전형적으로 차라리 찍었으면 차라리 옛날 복고적인 느낌이 났을 텐데 또 비트를 들어보면은 요즘 막 그런 트랩한 느낌을 내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옛날 거 가져다가 썼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진짜 뭐. 그러니까 뭐 아니다 너 때문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12년 전에 걸 여성 걸그룹 거를 12년 후에 남성 걸그룹에 넣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드하다. 계속 얘기하지만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K-팝 아이돌은 이제 올드하면 안 돼요. 그쵸.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뉴진스도 그렇게 신랄하게 제가 비평을 해댄 게 뭐냐. 올드하다는 거거든요. 뉴진스도 올드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뉴진스도 올드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리스너들한테 아니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들어버린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아직도 업계에 이런 물론 용감한 형제 이분이 한때 되게 잘 되시고 스타 작곡가였던 건 맞거든요. 2009년 때는 날렸죠. 근데 사실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그런 거 봐요. 모든 디자이너 관련된 디자이너도 그렇고 모든 창작 분야가 그래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근데 운동 선수랑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축구 선수 수명이 길어봤자 3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길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대부분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음악가는 그래도 수명이 조금 긴 편이라서 저는 진짜 맥시멈이 45살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음악가는 아니지만 A&R적이나 큐레이터적이나 아니면 기획적인 역량이
맥시멈이 45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감이 너무 떨어져요. 네, 너무 떨어지고 저만 해도 벌써 감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저만 해도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지금. 네. 애기들이 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네.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이 줄거야가 네. 그래도 처음으로 스트리밍 순위 차트인을 해요. 76위를 했네요. 76위 했어요. 와, 이게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조회수 결과를 본 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진짜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음악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뭔가 이거를 조회수를 좀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저희한테도 댓글 주시는 분들이 네. 조회수 어차피 네. 신빙성 떨어지니까 뭐 네. 조작도 많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게 아웃풋이 안 좋으니까 브레이브 걸즈의 후광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저 이츠 라이브 보면은 이츠 라이브의 제목이 브레이브 걸즈의 후배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브 걸즈는 그때 한참 주목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후광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봤을 차트 때는 인한 게 대단하네요, 진짜. 100위 안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일단 그렇고 굉장하네요. 이 그래프는 사실 참 큰 의미가 없는데 네. 좀 우울해요. 브레이브 설명해 주자면은 네네. 일간 이용자 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6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거의 뭐 죽어 있는 노래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이 정도. 예, 감상자 수도 25,000명인데 그 죽어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그렇죠. 완전 죽은 거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 네네. 변화가 없어요. 감상자 수가 변화가 데드하네요. 없어요. 데드해요, 진짜. 스트리밍 수는 올라가는데 스트리밍 수는 올라갈 수 없는 게 듣던 사람이 계속 들어도 스트리밍 수는 올라가니까 좋아요도 이제 고인물이죠. 880세에서 그리고 이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플로우리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들었던 줄거야 노래보다도 이 플로우리스가 더 타이틀곡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봐요. 근데 편곡이 아쉽다는 얘기는 삼촌 입에서 처음 나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삼촌이 한 번도 편곡이 아쉽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네, 작곡 분야가 전 좀 무지하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얘기할 만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역사상 우아톡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 네가 떠났다 또 네가 없는 날 단 한 번 생각해본 적 없는데 볼 수 없었다 마지막 뒷모습 그리움만 커져갈 뿐이니까 비록 노력했지만 이미 막힌 모든 밤 앞에서는 비를 맞지 아직 많이 갖지 못해본 것들이 많지 그래서도 최선을 다해 하면 다시 백백 못할 것만 배째 전부 다 백백 노력해서 내 옆에 주위에서 뭐랄까 뭐 상관없어 바보같지만 비로소 보이면 날 바람에 봐 어떻게든 매일매일 네가 울려야 돼 매일매일 너를 위해 나의 power 이 밤에 널 오늘도 여전히 feel it 내가 개남겨진 flawless 눈을 삼켜 줄거야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냐 타이틀곡으로는. 물론 이것도 엄청 올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게 그쵸.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줄거야가 이제 차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고 다음 앨범을 보시면은 이제 롤러코스터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왜 만나 세 자로 돼 있죠. 이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요거 예. 다 용감한 형제예요. 오 마이 갓. 네.